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중국 국가부도 터졌다. IMF 아시아 확산 긴급 발령. 중국 경제가 국가부도 상황이라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제와 부동산 붕괴,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며 제조업과 신규주택 매매가 위기 단계까지 몰렸습니다. 중국의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당장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가 연쇄 부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산될 것이 뻔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경기 부양과 채권 발행 등 모든 정책을 펼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중국 국가부도 터졌다. IMF 아시아 확산 긴급 발령. 보시면 정말 괴로워하고 있네요. 자, 중국이 어떤 상황에 몰렸을까요? 중국 경제 개방 잘 보세요. 40년 역사의 최대 위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경제 위기, 경제 국가 부도 디폴트 이렇게 제목을 헤드라인을 다는 뉴스 기사들이 많아요. 중국 국가부도 터진다. 경제 위기, 부동산 위기, 첨단 붕괴. 세 가지로 나눠서 볼까요? 먼저 부동산 붕괴가 스타트를 끊었죠. 그 다음에 소비 지출이 감소, 내수가 감소되면서 당연히 투자도 감소하겠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소비 지출, 온라인에 알리바바 매출이 급감했다. 그리고 영화 관람객도 급감하고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의 내수가 완전히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장률 세상에 4%대, 원래 5%대도 힘든데 4%까지 추락했어요. 소비, 생산 같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무려 5% 이상. 자, 20대 젊은 층 실업률 거의 20%대. 상당히 심각하네요. 자, 부동산 위기. 개발사가 붕괴됐죠. 헝다, 완다, 비구이안, 왕커 이렇게 정말 중국을 이끄는 중국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주택 매매 전년 대비 마이너스 26%로 확 줄었습니다. 오피스는 공실투성이고요. 부동산 파상적인 모든 부양책을 펼쳐도 끊임없이 하락을 해요. 첨단 붕괴? 자, 지방정부와 은행이 파산되고 중앙정부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중국이 자영업 폐업도 증가하고 근로자 급여, 고용 불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 서방과 충돌하고 있어요. 뭐가? 이 첨단 산업이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AI 이런 것들,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데, 자,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뺀찌를 놓고 있죠. 여기 보실래요? 자, 중국 국가부도 아예 노골적으로 써놨네요. 자,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보시면 50.8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나마 버티는가 싶더니 또 추락합니다. 이 제조업이 추락하게 되면요, 내수는 죽는다고 봐야 돼요. 자, 신규주택 매매 규모 4,389억 위안이었는데 여기 쭉 보세요. 지금 반토막 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8월달 현재입니다. 원래 안 좋았는데 이렇게까지 추락한다 이러다가요, 아예 신규주택 매매 규모가 제로로 갈 수도 있어요. 보시면 경제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 이제 중국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들 괜찮을까요? 먼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 자, 미중 무역 전쟁 지금 진행형입니다. 자, 미국 플러스 서방, 중국 저가 수출 공세, 이게 문제죠. 중국이 내수 탈피를 위해서 이제 밖으로 눈을 돌렸는데 저가 수출 공세, 그것도 첨단 산업, AI, 정보통신 이런 부분들, 반도체. 자, 여기에 관세 폭탄을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중국 대 미국 서방의 싸움입니다. 미국 군수기업 12곳 중국 내 자산까지 동결시켰고, 그러니 또 중국도 맞짱 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치 양보 없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 국가부도, 중국은요, 내부, 해외, 그리고 중국 자체의 체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 침체, 부동산발 내수 경기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중국 해외 위축, 첨단 미래 산업, 서방국과 충돌하면서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제조업이 짱짱한 부분이 많아요. 미래 먹거리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서로 이렇게 맞짱 뜨고 있죠. 우리나라 방산하고도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방산 기술이요. 물론 분야별로 다른데 K9이나 K2 이게 독일은 쓸데없이 가격만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2배는 비싸면서 성능은 별볼 일 없고 이미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 K2가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아예 노르웨이를 압박해가지고 자기 나라 거 수출하게끔 만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선진국들이 아주 못된 게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좋지 않은 거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한테 뭐 안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중국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죠. 뭐 중국 체제 위기, 국내의 침체로 체제 압박, 자 아시아 확산 위험, 동아시아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실제로도 높고 지정학적도 문제고, 동남아시아 역시 중국 의존도 높고 지정학적으로도 가깝죠. 연쇄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미국, 유럽은 괜찮냐? 중국의 공식적부도 아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는 반토막 3분의 1 2토막 아예 떨어질 거예요. 중국이 왜 최악이냐? 중국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침체 때문에 아니에요. 침체는 뭐 또 살리면 되는데, 중국 국가보다 맞나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나왔는데, 자 경기 부양이 안 통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어떤 정책을 써도 안 통해 버렸다. 이미 쓰고 있고 써서 실패를 했고, 너무나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도 몸이 그 병에 옮기게 되면 계속 약을 투여하거나 주사를 주거나 그런데 자꾸 이제 병균이 내성이 강해지는 거죠. 내성이 강해지면 웬만한 걸로는 통하지 않아요. 또 그 강력한 것도 개발하기도 힘들고, 지금 중국이 그 짝이에요. 너무나 찔끔찔끔 부양을 하다가 지금은 통째로 했는데도 통하지 않아. 부양책이 안 통하는 이유는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중이고요. 부동산 투자한 금융기업과 신탁회사들 수익이 워낙 나빠졌고, 그리고 부동산 업체 신탁회사 3조 원 달러에 3조억 달러 3조억 달러? 3조 달러겠죠. 자, 3조 달러의 13%이 자금 조달,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동산 지체 심각 완크그룹, 중국 민영부동산 1위인데 31년 만에 배당 중지했고, 그 다음에 비구이야 4조 5천억 영업손실, 채권이자 미납, 헝다 예전에 미파산 보호 신청 처리했죠. 자 완다 투기 등급까지 떨어졌고, 이처럼 뭐 하나 멀쩡한 개발회사가 없어요.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니 중국은 부동산부터 붕괴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채권 발행이 힘들다, 이게 문제죠. 채권 역할을 못해요. 부동산 침체, 지방 세수 감소, 채권 발행을 해야 하는데 먹히질 않아요. 누가 사가겠어요? 부실 채권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총부채 LFB 23조 달러예요. 엄청나네요. 중앙은행에서 지방정부로 떠는 것들이 주로 채권 악화를 가져온 거죠. 믿지를 못하죠. 이제 중국이 진짜로 여기 보세요. 자 금융위기를 일으키면 얘들은 공산국가니까 선언을 해야겠죠. 시진핑이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 기초제 중간재 금융위기에 터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뭐 베트남, 태국, 인도, 싱가포르, 선진국이 됐던 아니면 개발도상국이 됐던. 그런데 마지막으로 연계되는 것도 이제 원유 원자재 금융위기, 주로 서남아시아 이쪽이 많은데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 자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까지도 함께 붕괴됩니다. 왜? 아니 여기에서 이 경제위기 터지면 그 제조업이 돌아가질 않는데 여기 원자재 똥값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중국 5번째 위기, 성장률 급출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93년이고 얘가 2024년 현재인데요. 보세요. 정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노란 거 GDP, 명목 GDP인데 잠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완전 제일 바닥이잖아요. 명목이든 실질이든 GDP가 이렇게 완전 죽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주 심각하죠. 점점 이 동그라미 친 걸 보세요. 낮아지고 있죠. 이 파랑 색깔도 마찬가지, 노랑 색깔도 마찬가지. 이 GDP가 어떤 형태로 보든 지금이 최악이에요.
이게 이렇게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죠. 자, 예전에 이거 주황색 1997년에 IMF 터졌던 나라들 한국, 태국, 말레이,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여기에 더하여 이제 2024년 중국이 터져버리니까 중국이 터지면 일본, 대만, 인도까지 추가해서 나머지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정말 심각해지죠. 이게 뭐 아시아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전 세계로. 아시아는 바로 오고 다른 나라에 직접적 또 영향을 주겠죠. 자, 제2 아시아 경제 위기 설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먼저 터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이 달러 문제도 있어가지고 1997년 외환위기 달러 강세가 결정적으로 지금 아시아 국가들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외환위기 공통점 미국 긴축정책 썼고 달러 강세인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아시아 통화 가치가 추락한다라는 것은 달러 강세의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통화 가치 추락은 더 경제 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부추깁니다. 투자금 이탈이 계속 가속화되겠죠. 주가부터 빠지겠죠. 엔저 장기화, 중국 위안화 철화, 일본, 중국 환율 지들끼리 계속 인하했는데 아시아 국가 역시 같이 인하해가지고 수출 경쟁력에 뛰어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죠. 달러 강세, 환율 전쟁, 중일 아시아 경제 위기 이렇게 확산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참 전반적으로 주가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저는 중국 경제 위기가 터질 확률을 3분의 1 이하로 봅니다. 말은 이렇게 했어도 3분의 1 이하로 봐요. 자, 그러면 높지는 않아요. 중국 경제 위기 터져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자, 결국 중국은 성장 모멘텀을 잃겠지만 좀 장기간 침체에 빠졌다가 살아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의 총체적 난국, 실질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굳이 몇 가지 찝어보면 제조업 지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49.4로 5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침체라고 했는데 중국이 이래요. 내수가 무너졌어요. 민간 제조업 경기 전망 59.8%로 크게 하락했고 제조업 지수 급락은요 그 중국의 국내 경기 위축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이 제조업 지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업률 그리고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부동산 뭐 산업 지수 수출 수입 모든 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게 서로 도미노 지금 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시 살아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가 지금 관건인데 일부에서는 이럽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다라고도 말해요. 우리나라가 만약 예전처럼 독재 체제로 진입을 했다. 그때 딱 똘똘 뭉쳐갖고 개발도상국 때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발판을 마련했는데 중국은 그 이상으로 경제가 올라왔어요. 독재 국가 쳐놓고 더 올라왔어요. 우리나라는 5천 국민소득 5천 미만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중국은 어떤 도시는 2만 달러, 어떤 도시는 뭐 5천 달러, 평균 한 10,000달러가 넘어가잖아요. 이게 한계다 이 말이에요. 체제의 한계. 자, 이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또는 어떤 식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잘 살려서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조업 지수가 이렇고 경제성장률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4.7%로 급락. 그런데 더 안타깝게 중국은 올해 이 4%대 성장밖에 못할 것이다. 6월 신규주택 가격 마이너스 4.5 10년 내 최저치 특별 국채 금리 인하 부동산 완화 실패. 서방 국가들이 또 심각하게 견제하고 있죠. 시진핑 중국 경제 문제점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똘똘 단합시키기 위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속도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서방 국가 중국 대량 저가 수출을 견제하고 있고 주요 국가 중국 수출과 영향 여부로 또 좀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좀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게 또 중국의 난국이고 1대1로라든가 그동안에 벌어냈던 사업도 문제예요. 지금 중국이 진퇴양난 그동안에는 잘해왔어요.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공산국가 쳐놓고. 근데 지금부터는 앞이 안 보여요. 자, 여기 보세요. 경제성장률. 자, 그리고 좀 살아나는 듯 하다가 다시 꺾어지고 있잖아요. 소비 물가 상승률, 완전히. 생산자 물가 완전히 바닥으로. 자, 소매 판매 증가율도 완전히. 산업 생산 증가율도 완전히 기고 있고. 청년 실업률
높지 말아야 할 것은 높아요. 21.3까지 찍었네요. 어때요? 이거 보니까 중국이 금세 기중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미국이 경제 침체 늪에 빠질 확률이 예전보다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이상현상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은 쉽게 이미 늪에 완전히 빠진 것 같고 쉽게 허우적거리면서 탈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G2, 이 두 양대 산맥이 경제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나라는 보나마나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한 이 정도로 그냥 침체에 빠지고 미국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대감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 IMF 누구나 바라지 않죠.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집값은 크게 오르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데 아직 서울은 상승 여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